오늘 처음으로 수요일이 들어가는 날, 나중에 일이 다 오게 되면, 그때 뭐 영화를 보통 뭘 하든 시험 끝났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안 돌아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시험 끝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수요일을 들어갈 거야. 수요일.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치? 두 번째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있고, 했지? 아, 잘 알고 있나 보다. 자, 안 했고, 처음 했고, 오케이. 자, 수요일이 뭘까? 배운 사람도 수요일이 뭐지? 선우야? 수요일이 뭐지? 수의 나열. 어차피 정확합니다. 수의 나열. 수의 나열을 가지고 수요일이라고 부른다면 숫자가 좀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수요일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먼저 4, 5, 6 수학 초등학교 때 했을 때 1, 3 여기에 뭐가 들어가지?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7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수열의 기본입니다. 가장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자, 숫자가 그냥 규칙 없이 나열이 돼도 얘는 수열이라고 불러주겠죠. 숫자를 나열시키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수학에선 규칙이 있는 것들, 그치?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공부하겠지?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등차 수열인데, 자, 일단은 이런 수열을 보도록 하자. 숫자를 나열한 게 수열인데요.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4, 6, 8 이렇게 나간다고 치자! 라는 얘기야. 각각을 수열을 구성하는 각각을 뭐라고 부르죠? 유진아? 항이라고 불러요. 항. 각각을 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첫째 항, 둘째 항, 쉽게,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수열의 이름은 영어의 소문자를 쓰게 돼요. A, B, C 소문자를 써가지고 수열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수열은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누가 있느냐, 몇 번째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A 미천자로 A를 붙이잖아. 완전히 처음 배운 사람처럼 설명할 거야. 처음 배운 것처럼. 두 번째 항이기 때문에 A2 이런 식으로 쓸 것이고요. 세 번째는 A3가 된단 말이야. 쭉쭉쭉 진행이 되면 만약에 어떤 일반적인 N번째 항이 있을 거야. N번째 항. N번째 항에는 뭐가 있을까? 처음 배운 예원. 첫 번째 2, 두 번째 4, 세 번째 6, 네 번째 8이라면 N번째는 누가 있을까? 몰라도 돼. 쉽게 생각해봐. 첫 번째는 2야. 2배가 됐잖아. 두 번째는 4야. 2배가 됐잖아. 그렇지? 세 번째는 6이야. 2배가 됐잖아. 그럼 N번째는 누가 있을까? 예원아. 알걸? 너희 중학교 2학년 방정식 8년보다 훨씬 쉽잖아요. 2n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주느냐? 자, 뭐라고 불러주지, 손이야? 안 합니까?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일반적인 항을 보여주는 식이다. 몇 번째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알아보면 몇 번째에 누가 있을지를 알아버릴 거 아니야. 100번째 누가 있어요? n에다가 100을 넣어버리면 200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거야? A, n번째 항이에요. 이렇게 쓸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수열의 규칙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항이 되는 거야. 그리고 수열의 이름은 아까도 말했지만 밑에 몇 번째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밑첨자에 n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수열은 숫자가 모아져 있다라는 느낌이니까 중괄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수열의 이름입니다. 알겠어? 또는 그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지. 이건 n번째 항을 나타내기도 해요. AN 일반항. n번째는 2n이 있기 때문에 수열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2n이라는 규칙을 가진 수열이다 라는 얘기야. AN은 2n이 되고요. 각각을 항이라고 부른다. 뭐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서 수열은 함수다라는 얘기를 해요. 수열은 함수다. 함수는 뭐니? 함수가 뭐지? 사장님이 보고 있어요. 자, 은하, 함수가 뭐지? 경어? 자, 잘하고 있어? 자, 함수는요, x가 하나에 y가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 그렇다면, 왜 수열이 함수냐면, x에는 몇 번째를 나타내는 1, 2, 3 이런 게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역은 1, 2, 3 자연수들이야. 그리고 여기
공역에는 첫째 항에 2, 둘째 항에 4, 6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대1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가 함수였으면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x가 누구에게 대응돼요? 2x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함수니까. 그런데 수열은 변수가 자연수를 나타내는 변수여야 되기 때문에 n번째는 2n이 돼요. 뭐 이렇게 나타내겠지. 수열이라면. 자, 그래서 함수라면 fx는 2x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지는데요. 수열이라면 a의 n은 2n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그래서 수열을 가지고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열을 보통 우리는 a, n, p, n 이렇게 나타내지만 가끔씩 문제에서 f의 n 뭐 이따구로 나타내기도 해요. 함수처럼 나타내기도 합니다. n에는 자연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가끔씩 자 이렇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함수가 수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절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수열을 함수처럼 나타내면 정역은 오직 자연수만 들어가게 돼요. 1, 2, 3 이런 자연수만 들어가게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함수는 수열은 아니지만 수열은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가장 처음에 이제 수열이 뭐냐라는 걸 나타냈고요. 343쪽 보세요. example. 자, 2분의 1, 3분의 2 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뭐 이따구로 가는 수열이 있어.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항 찾기야. n번째 항에는 누가 있을까? 이거 찾아야 돼. 그럼 얘거라. n번째는 누가 있을까? 당연히 분수가 있겠지. 당연히 분수가. 분모는 2부터 해야겠네.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4야. n번째는 누가 있을까? 해봐. n 플러스 1이 있겠지. 그럼 분자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니까 n번째는 이렇게 있겠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 AN이라고 한다고. AN을 알면 모든 항을 우리가 규칙을 구할 수가 있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AN 구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오시는 거예요. 뭐 example 하나 던져서 344쪽에 보시면 뭐 일반항이 아예 주어졌죠. AN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AN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몇 번째 항 구하라고?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일반항을 알아버리면 몇 번째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는 함수와 수열과의 관계성, 아까 말했던 함수와 수열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문제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나오진 않는데 일반항 찾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일반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열을 특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어? 자, 이런 것들이 수열이다라는 얘기야.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나타냈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기말고사 100점인들이네? 야, 기말고사 100점인 사람들은 오미크론도 피해가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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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그 녀석이 5명이 100점입니다. 하필 그 오미크론 다 끝나고 나니까 걸리고 있네. 다시 또 오미크론 재발하더라. 숫자가 2만 명 가까이 걸리는데 무슨 캐너비언 가까운 애들 다 걸렸다면서 내일. 저뼈가 걸렸어. 너도 갔어? 네. 난 한 번 걸렸으니까 그럴 거지. 둘이 아직 안 걸렸지? 혜연이는 안 걸렸지? 생각을 저 3분의 1 정도가 걸렸잖아. 오미크론이. 저희 반 3분의 1 걸렸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통계적으로 3분의 1이 걸려있잖아. 우리 반에 지금 절반이 걸렸을 거고. 하여튼 자, 조심하시고 저는 뭐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치?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거예요. 등차 수열, 이게 같을 등 차이를 나타내는 차겠죠. 차이가 같은 수열을 가지고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아까 예로 보여줬던 이 수열을 다시 가져올게요. 자,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녀석이 2, 4, 6, 8, 렐렐레 n번째 항들은 2n이라고 구했습니다. 그치? 자, 다음을 가기 위해서 더하기 2가 돼야 돼요.
맞죠? 다음항을 가기 위해서 더하기 2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똑같은 수를 더해가지고 다음항을 만들어. 차이가 똑같다라는 얘기야. 다음항과 전해항의 차이가 언제나 2로 같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등차수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수열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 항이 중요해요. 첫 번째 항. 왜? 어디에서 스타트를 하느냐, 수열이. 그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느냐, 공통된 차이라고 해가지고 공차라고 불러주거든. 공차. 카페가 아니고 카페 아니야. 야, 공차에서 잘 되냐? 아직 잘 돼? 그런 카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는 딱 지어놓고 말이야. 편하게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좀 그런 직업을 가져야 돼. 공차라고 하고요. 공차는 common difference라고 해가지고 D라고 나가요. 자, 얘는 A1이고요. 얘는 A1? 오늘따라 몇 대가 딴소리 많아지. 자, A2, A3, A4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첫째 항이거든. A, N 수열의 첫째 항을 A1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자주 사용될 거기 때문에 이름 대체적으로 생략을 해요. 그래서 A라고 나타내는 첫째 항이 A고요. 공차가 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등차 수열,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n번째 항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래? 이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래? 그 방법. 자, 이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한번 배워본 사람 알겠지만 지수로도 생각하면서 겁나게 어려워지다가 수열에서 갑자기 푹 쉬워져요. 나중에 시그마가 배우게 되면 좀 어려울 텐데, 그치? 등차 등비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객장 굉장히 쉬워져. 자, 일반항 구하기 첫 번째, 직관적으로 구하기. 자, 바로 구하기입니다. 직관적으로 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자. 2가 계속해서 더해져가. 2가 계속 더해지는 것은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어떤 놈에 대한 개념이지? 영도프 더해지는 거? 영도프 더해진다는 건 곱하기 개념이에요. 9구단 3일은 3, 3이 한 번 더해지고 3이 6, 3이 두 번 더해지고 3이 3은 9, 3이 세 번 더해지고 이러잖아. 영도프 더해지는 건 곱하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2가 영도프 더해지면 이 수열은 무조건 2의 배수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2n이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첫째 항 출발점이 맞아야 되거든. 1로 주면 2가 돼야 돼. 1로 주니까 2가 되잖아.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잘 모르겠죠. 자, B에 이 수열은 1, 5, 9, 13, 17 이렇게 가요. 첫째 항이 얼마지? 첫째 항이 얼마야? 1, 공차가 얼마죠? 4. 그렇다면 얘의 일반항 B에는 뭐가 될까요? 공차가 4니까 4가 계속해서 더해지니까 무조건 4의 배수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쓴다? 4n이라고 쓰는 거예요. 4n 써놓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첫 장이 맞아야 돼. 첫 장이 얼마야? 1이잖아. 자, 1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1로 주면 1이 돼야 돼. 뒤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씁니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거야. 등차수열도 일반으로 구하는 공식도 있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구하세요. 굉장히 쉽거든요. 10, 7, 4, 1, 마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무슨 수열입니까? 계속해서 뭐가 더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3이 더해지고 있죠. 마이너스 3이 더해져요. 자, 그렇다면 일반항 바로 뭐라고 쓴다? 그렇지. 마이너스 3은 그냥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계속해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첫째 항 맞춰줘야 돼요. 유진아, 첫째 항 맞춰줘야 돼. 1로 주면 얼마가 된다고? 10이 된다고. 1로 주면 10이 돼야 돼. 그럼 뒤에 얼마가 있어야 돼? 13. 이렇게. 이거는 자, 우리 신기생한테 물어봐야지. 자, DN이에요. DN. 2, 7, 12, 17. 자,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요? 응? 그렇지. 50. 말을 해도 돼요. 50 더해지고 있어. 그러면 5 배수와 관계가 있어. 뭐라고 적을 거야?
O 배수하고 관계 있으면 공차가 오면 무조건 뭐라고 적겠다? O 배수니까 O N이라고 적겠다. 무조건 그냥 O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은 O의 배수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O이라고 써 그냥. 첫 번째 항이 뭐가 돼야 돼? 그럼 혜연아 첫 번째 항이 2가 되기 위해서 1로 주면 2가 돼야 되거든? 그렇지.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가기야. 굉장히 편해.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을 가보자. 자, 솔직히 등차수는요 일반을 구하는 것만 하면 끝이에요. 두 번째 공식을 만들어 볼 거야. 자, 등차수열이 있어. A1에서 A2로 A3로 이렇게 진행이 돼. 근데 A1에서 A2, A라고 쓸게요. A에서 A2는 공차가 한 번 더해지잖아. 그래서 A2는 A 플러스 1D라고 쓸 수 있어. 맞지?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다시 공차가 더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공차가 한 번 더 더해지겠지. 그럼 뭐가 되거든요? A 플러스 2D가 될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n번째는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공차가 몇 번 더해질까? n번째는 두 번째는 한 번 공차가 더해지고 세 번째는 두 번 더해졌으니까 n번째는 선이야? A 플러스 몇 번? 공차가 몇 번 더해져? 두 번째는 한 번, 세 번째는 두 번. 마이너스 1. 그래! 자, 집중 좀 해라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래서 A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안 쓰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해요. A 플러스 첫째 항에서부터 공차가 n-1번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그냥 일반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 2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이것도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건 반드시 외워주세요. 직관적으로 구하는 걸 훨씬 더 많이 하지만 이 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문제에서 만약에 A 네 번째 항이 있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A 플러스 3D 10번째 항이 있어요 라고 하면 A 플러스 얼마디? 에어나 9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자, 중요한 거 등차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무조건 다 구할 수가 있겠다. 책을 봐봐요. 이제 너희들 문제 좀 풀려야 되겠다. 지금 거의 너무 쉬워서 좀 졸려하는 것 같습니다. 346쪽에 보시면 박스 바이블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제일 밑에 A에는 A 플러스 n-1D라고 거기다가 밑줄을 쫙 자,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위에 나와 있는 말이 아직은 이런 표현을 안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런 말이 있죠.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니까 공차가 되더라. 너무 당연한 거죠. 이 두 개는 나란한 이웃하는 항이 되는 거 아니야.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두 개 빼버리니까 공차가 되더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이걸 점화식이라고 불러주는 건데 반대로 문제에서 an 플러스 1 빼기 an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바로 전에 있는 n항을 빼니까 공차가 돼요. 어떤 숫자가 돼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등차수열이구나. 그치? 이렇게 바로 캐치할 수 있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나라는 두 개를 빼니까 일정한 숫자가 되더라. 차이가 항상 일정하더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등차수열이 되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책을 뒤쪽으로 넘어가서 350쪽을 풀어줄 테니까 너희가 유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쉬워요? 어렵잖아. 01번. 자, 첫째 항이 5고요. 10번째 항이 68이고요.
다섯 번째 항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일곱 번째 항이 70이고요. 열 번째 항이 61인 등차 수열에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 이 두 가지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첫째 항과 공차야. 그럼 첫째 항과 공차를 보고 싶어. 우리는 첫 번째 항 줘줬고, 열 번째 항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n-1d니까 9d, a 플러스 9d,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얘가 68인 거야. 이해가? a 플러스 9d 알겠어? 열 번째 항. a가 5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5를 집어넣어버리면 63이 되고 d는 97에 63. 아, d가 7이고 첫째 항이 5다. 그래서 15번째 항은 어떻게 나타낼래? a 플러스 14d. 그치?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5 플러스 14 곱하기 7 해서 자, 5 플러스 4, 28, 98, 10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풀고 너희들 풀자 문제죠. 너희들 풀어야겠다. 잠 온다 지금. 자, 일곱 번째 항이 70이고요. 열 번째 항이 61이에요.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 일곱 번째인데 70인데 열 번째가 61이야. 줄어들고 있어. 이런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공차가 당연히 음수겠죠. 공차가 음수, 그치? 음수가 계속 더해지겠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음수인 부분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0보다 작아져가지고. 그건 찾으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자, 일곱 번째 항을 우리는 a 플러스 6d라고 나타낼 수 있고 얘가 70이야. 열 번째 항을 a 플러스 9d라고 나타낼 수 있고 얘가 61인 거야. 첫째 항과 공차가 중요하니까 등차 수열이 나오면 첫째 항과 공차 a 플러스 n-1d로 무조건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빼버리면 쌍디 마구. 그래서 d는 마3이라고. a가 뭐가 나와? d가 마3이면 63 마18 더하기 18이니까 88이 될 것이야. 첫 번째 항은 88이었어.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돼? 일반적인 항을 구해야 돼. n번째는 누가 있을까? 그래야지 이제 항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 자, A에는 A 플러스 n-1D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야! 아까 기술이가 말했던 거. 공차가 마3이면 그냥 마3n 적어버려. 마3n. 그리고 일러주면 88이 돼. 첫째 항이 88이니까. 그래서 일러주면 88이 되기 위해서 91 이렇게 적어버리면 되겠지.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 이해가? 자, 그러면서 이 일반항이 언제 음수가 되느냐 그거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3에는 91보다 초과입니다. n은 339, 339, 33점 렐렐레가 되니까 34예요. n은 34.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내가 과일 한 데가 있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야? 33이 아니에요. 339, 10, 339, 11 맞잖아. 339 아니네? 아니네. 30점 내려면 31이에요. 하여튼간 갑자기 이거 보면서 그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누구부터 하면 과외를 하는 데가 있는데 중3이 중3. 근데 미술을 준비해. 미술을 준비하는데 뭐 내신이 2학기까지 나간다고 갑자기 좀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2달 했거든. 2달. 근데 2차 방정식 우리 참수잖아. 중간고사가 하나도 몰라.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겨울방학 때부터 중간고사까지 몇 달이야 도대체? 6달이거든? 6달 동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만 공부를 한 거야. 인수분해까지만. 하나도 몰라. 왜 이거 말했냐면 어떤 수준이었냐면 마이너스 3x는 9를 풀어야 돼. 근데 이거 딱 보더니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와 이때서 뭐지? 둘다 과했는데
아직까지도 완전적으로 못 시키고 있어. 갑자기 이거 보니까 그 생각났어요. 자, 이제 이런 문제였어. 알겠지? 자, 오늘 피곤한가 보다. 자, 보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숫자 바꾸기는 너무 쉬워서 표현 바꾸기를 좀 해볼 텐데, 나는 숫자 바꾸기를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숫자 바꾸기를 해도 돼요. 숫자 바꾸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일단은 풀어봐요. 숫자 바꾸기를 풀어도 되고요. 표현 바꾸기를 풀어도 돼. 개념을 익히라는 얘기 확실히 제대로. 어디가 오냐면, 여기에 하고 있어요. 여기 크게 오는 게 힘들어요. 자, 여기에 되고, 여기에 됩니다. 숫자 바꾸기 수업을 좀, 찾고, 유진이 뭘 봤지? 수업을? 무슨라고? 쉬운 영상? 자, 모르겠으면 물어봐. 공식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잘하네. 암산을 했어? 10을 안 선? 아이, 그래도 10을 써야지. 이거 어떻게 모르겠으면 나오지? 이거는 해봐야 돼. 그렇지. 시험 잘하는 말이야. 해영을 보내요. 이건 직관적으로 막 풀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 똑똑하구만. 근데 왜 수건이 어렸을까? 수건이 똑똑하네. 수건이 앞에서 일단 근데 직관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 나오거든요. 직관적으로 갈 수가 없거든. 이런 쉬운 문제들은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꾸 기본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딱 선생님이 딱 책을 봤을 때, 아, 얘는 이렇게 풀었구나가 보여야 돼요. 개수하면 잘하는 방법에. 아니, 그 문제를 풀었으니까. 다음 문제도 계산돼. 그런 식으로 식을 쓰면서 풀어. 자, 그런데 잘하네. 오케이. 오케이. 자, 잘했어요. 다들.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오케이? 딱 하나만 더 하고 쉴 거예요. 아직 애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뭐냐? 두 번째. 잘 푼다는 애들.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이 푸는 거. 괜찮지? 갑자기 쉬워지지?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등차 중항입니다. 등차 중항.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등차 중항은 뭐냐? 개념은 어디에 있냐면요.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시면요. 347쪽에 있습니다. 등차 중항이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 만약에 A와 X와 B가 등차 수열 이룹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X를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주고, 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항상 차이가 같거든. X에서 A를 뺀 것과 B에서 X를 뺀 게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X, 가운데 있는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가운데 거에 두 배를 하면 양옆의 것에 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X는 2분의 A 플러스 B예요. 이렇게 평균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등차 수열은요, 등차 중항은 이렇게 산술 평균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 두 배를 하면 양옆의 것에 합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술 평균이, 이게 산술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수학하에서 했었잖아. 영어로 arithmetic mean이라고 한단 말이야. mean이 평균이거든. 근데 등차 수열도 똑같이 arithmetic progression.
하여튼간 야 철자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등차 중앙을 구할 때는요. 뭐로 구한다? 평균으로 구한다. 산술 평균으로 구한다라는 얘기야. 자, 뭐 아까 우리 표현 있었죠. AN, n번째, n-1번째, n번째, n 플러스 1번째. 나란한 세 개죠? 나란한 세 개. 이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두 배의 AN 가운데 거는요. 양옆의 것의 합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표현인 거 알고 있잖아. 그리고 등차 중앙에서 중요한 건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자 무조건 나란한 세 개가 등차 수열, 나란한 세 개만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아니요.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건너뛰어도 뭐 1, 3, 5, 7, 9 이렇게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치? 두 번씩, 공차가 두 번씩 더해지겠지. 그렇다면 자 이렇게 더하는 것과 이렇게 더하는 것과 대칭적으로 더하잖아요. 이렇게 더하는 것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항상 대칭적으로 더하게 되면 값이 항상 같아요. 왜요? 공차가 한 번 더해지고 빼지고 빼지고 공차 더해지고 빼지고 더해지고 빼지고 더해지고이기 때문에 항상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풀 때 등차수열은 대칭적으로 합이 언제나 같아집니다 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 이해가?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자, 이제 등차수열은요. 우리 함수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잖아. x 대신에 n이 쓰인 거야. 등차수열은 n에 대해서 몇 차식일까? 등차수열의 일반항 n에 대해서 몇 차식이었어요? 뭐 an은 a 플러스 n-1이라고 했잖아. n에 대해서 1차가 되잖아. 그래서 등차수열 구할 때 무조건 n 쓰고 뒤에 무슨 숫자 있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 굉장히 중요해. 등차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야.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등차수열과 등차수열 두 개가 더해져. 1차하고 1차가 더해져. 그럼 몇 차가 돼? 그래서 그것도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좀 어려운 문제에서 쓰이는 건데 일단 등차수열은 n에 대해서 1차식이야. 나중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할 건데 아직은 필요가 없지만 자 이런 식으로 되겠다. 자 247쪽 보시면 이글샘플 겁나게 쉬운 문제 2하고 x하고 6이 등차수열을 이루게 되면 당연히 x는 4가 된다. 평균으로 구하면 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다시 뒤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딱 하고 쉴 거야 우리가. 자 352쪽을 보도록 하십시다. 352쪽에 예제 2번이에요. 자, 세수와 등차의 수열을 이루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는데 합이 12이고 곱이 29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곱의 합을 구하십시오. 제곱의 합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셨고,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가 있대요. 그렇다면 그걸 문자로 잡아야지. 구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뭐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편리한 게 있죠. 더 편리한 방법. 합에 대해서 주어졌으니까 보통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라고 나오면 A에서 출발하지 않고 A-D부터 출발을 합니다. 가운데 항을, 중항을 A라고 잡아버려요. 그래버리면 그냥 더했을 때 간단해지거든. 그래서 세 개짜리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네 개의 숫자 이거 잘 물어보잖아.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떻게 쓸까? 기억나니? 전혀 안 나? 어떻게 쓸까? 뭔가 대칭적인 구조로 써야 돼. 근데 네 개짜리는 대칭이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두 개씩 건너뛰게 만들어버려. 이렇게.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차가 2D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수가 등차 수열 이룹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만들면 합했을 때 한 문자가 사라지니까 훨씬 좋다고. 하여튼간 등차 수열 이루는 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합이 10이야. 그럼 합을 구하면 3a가 되거든. 얘가 12야. 그래서 a가 4가 됩니다. 맞죠? a가 4가 되고요. 곱이 29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세 개 숫자는 3하디 4, 4뿔 D가 되고 다 곱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가 29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먼저 뭐니? 이거 먼저 제곱 빼기 제곱 합차 16 빼기 D의 제곱 4. 아이고야 4가 29를 못 나누네. 참 귀찮게 주어졌네. 그쵸? 나눌 수 있게 주어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64 마이너스 4D 제곱 29. 그래서 4D 제곱은 어? 20. 어디가? 아, 이거 아니야? 어쩐지 나는 떨어지게 주어져야지. 그러면은 4층 28. 이렇게. 그래서 D 제곱은 얼마? 23? 네? 부자고. 뭐하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참, 그거 됩니다. 그래서 D는 뿔 3이어도 되고 마 3이어도 돼요. 왜? 뿔 3이면 숫자가 커지게 될 것이고 마 3이면 숫자가 작아지게 될 거야. 가운데가 어차피 4라고 고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4, 1, 7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어렵진 않아. 그치? 어렵진 않습니다. 등차수열이는 세수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를 잡아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 풀어봐요. 표현 바꾸기를 풀어요. 이거 시험에서 겁나게 잘 나옵니다. 별표 땡 쳐시고요. 그리고 개념 넓히기 2-3에서는요, 이 내용이 물어봤네요. 4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물어봤네. 자, 표현 바꾸기 2-2번을 풀어보시고, 쉬었다 갈 거니까요. 천천히 풀어보세요. 자, 어려운 거 말하세요. 바로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따따. 응. 세 개. 여기 소리가 어? 뭐 대분 마음이 두분의 보면 대분의 마뿔 마가 가잖아. 마뿔 마. 대분 마리 대분 씨 대분 마리 합. 2개씩 하면 씁니다. 약간 방향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근이 등차수열을 이룹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 근을 문자로 설정하시는데 문자로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문자로 설정하겠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주어진 게 뭐야? 세 근 문자로 잡아고 개수가 궁금하니까 근과 개수 관계가 라는 얘기 아니야. 근과 개수 관계. 그러면은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은 여기서는 뭐가 돼?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a분의 마비잖아요. 그래서 1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하게 되면 3a가 되니까 a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a가 5라고 나와버렸네. 그러면 세 개의 근은 5마디 5뿔 d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이것도 주어졌네. 상수항은 뭘 결정하냐면 세근의 곱을 결정합니다. 세근의 곱을. 그렇다면 세근의 곱은 A분의 마디니까 75가 돼야 되는데 이거 3개 곱하면 어떻게 될래 물어본 거죠. 3개를 곱하게 되면 5는 그대로 있고요. 합차 공식이 되니까 25마 D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D 15. 그래서 D의 제곱은 10인가요? 숫자들이 불안불안하게 나오죠. 지금 계산이 안 되나 내가? 맞죠? D제곱은 10이죠. 그래서 D는 루트 10입니다. 얼마 루트 10인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5마 루트 10. 5뿔 루트 10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거. K는 뭐가 관계가 있느냐? 두 근의 곱의 합과 관계가 있다라고 했죠. 두 근의 곱의 합 A분의 C 해서 K가 되는 거예요. K. 근계수라는 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두 근씩 곱의 합. 이거 2개 곱하면 25 빼기 5 루트 10. 이거 두 개 곱하면 25 더하기 5 루트 10. 마지막 이렇게 2개 곱하면 25 빼기 10 해서 5 빼기 루트 10, 5 플러스 루트 10, 25, 25, 25, 75, 60. 알겠어. 솔직히 개념은, 배운 개념은 이거예요. 그치? 배운 개념은 이거고요. 정작 사용되는 것은 근계수란계예요. 시험에서 정말 잘 나와요, 이 문제가. 그래서 좀 잘 봐라라고 했던 거고, 아까 말했듯이 3번 문제는 어떻게 잡는지 알겠죠? A마 3D, A마 D, A뿔 D, A뿔 3D. 공차가 2D가 되게 잡아주는 거야. 대칭적인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알겠죠? 자, 쉬었다가. 쉬어.